안녕하세요. 네, 빌리버는 오픈소스로 메타버스를 만든다. 메타버스 강의를 발표하게 된 빌리버의 양병석 대표입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어,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VR, AR, 5G 다양한 기술 용어들을 좀 미리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메타버스만큼 핫한 용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슷한 VR, AR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연구원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상현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 개념이 어떻게 정착됐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1938년 SA가 그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은 1852년도에, 개념은 1970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용어는 1980년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용어는 한 번에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 이제 정의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VR, HM들이 뭐 뒤집어 쓰고 하는 이런 거일 텐데요. 어, 그런데 이제 VR HMD나 혹은 뭐 이프랜드나 뭐 호라이즌 같이 알고 계시는 서비스들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그 기술이 만든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거죠. 그래서 VR, AR, MR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VR, AR, MR 같은 기술도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한 거라서 어느 관점에서 기술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이야기한 메타버스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스태피 2021년 49회 윤정현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해서 적어주셨고, 그리고 분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내어 주셨는데요. 증강현실하면 뭐 포켓몬고로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프 로깅은 SNS, 뭐 거울 세계는 NFT나 구글 지도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까지도 거울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가상 세계는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 세계들은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 세계 하면 내가 이것도 메타버스야 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라이프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가 조금 더 넓은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요게 약간의 좀 의의를 가진 건 이렇게만 분류를 하면 이게 달까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분류가 나온 이유는 어, 세계와 가상 세계 그리고 나의 바깥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축을 나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좀 알긴 했는데 예시를 든 걸로 하면 너무 좀 지엽적이라는 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메타와 버스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메타몽이라는 그 몬스터를 아시나요? 저희 포켓몬에 나오는 몬스터인데 어떤 몬스터로든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기 캐릭터죠. 그런데 대신 약간 그 능력치는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과학과에서 메타 하면 메타 데이터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검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요약 데이터예요. 휴대폰으로 사진 혹시 찍어보시면 어디서 찍었는지가 구글 포토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이거나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에 메타버스의 정의와 종류에 의하면 거울 세계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의미를 따지자면 이렇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가치와 목적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는 우주죠. 우주. 저는 물리학과가 아니라서 이 정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대신 이제 저는 컨텐츠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마블 유니버스를 좀 떠올리는데요. 마블은 다중구조론을 기반으로 스파이더맨이 각 우주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우주가 다른 우주에 같은 우주에 와서 막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에스파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있는 나와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같이 하나의 스토리에 엮여서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니버스의 의미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주는 시간, 공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자, 곧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아주 예전이라면 사람이 들어간다면 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양자역학에 의해서 실제로 관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이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성격을 가진 모든 서비스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의에 의하면 디지털 세계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1993년에 니그로폰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디지털이다라는 책을 썼고, 이 디지털이다라는 책은 컴퓨터가 가져오는 변화들, 그리고 뭐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들에서 이야기를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메타버스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미 있던 거 아니야? 과대포장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답을 좀 드리자면, 역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메타버스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공대생들이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또 다르겠죠.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데 컴퓨터 과학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아톰, 그리고 하드웨어를 뜻하는 비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가상세계를 말하는 아톰과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비트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LG U+의 이상민 부대표님이 2021년 CES에서 말씀하셨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결합돼가는 사회 현상이나 완전히 결합된 인류의 근미래의 사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SF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회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고. 하지만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아직도 혼란스러운가라고 한번 의문을 가질 텐데요. 역시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뭔가요? 라고 제가 기업들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네이버는 검색이요. 광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소셜이요. 당연히 이동통신사는 무선 인터넷, 요금제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넥스트 게임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기술 용어는 그렇지 않아요. 뭐 TCP, IP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컴퓨터 공학과밖에 관심이 없겠죠. 그럼 메타버스 또한 마찬가지겠죠. 각 기업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사가 달라요. 결국은 이 기업들이 발언을 하거나 학자들이 발언을 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메타버스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무엇이든 메타버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는 이런 사회라는 걸 누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 XR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인터넷 그 메타버스는 차세대 XR 인터넷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상하는 건 다 메타버스예요. 자, 근데 만화에서 영화에서 다루는 이 미래 인터넷 모습을 좀 볼게요. 보면 3D 환경에서 앱이나 웹사이트가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운영체제가 있고 3D 브라우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를 보면 조금 다르죠. 예, 거의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기술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 아래서만 창작과 경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계를 웹 XR로 극복할 수 있다. 웹 XR이 진짜 메타버스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인터넷 기술 웹 XR은 사실 글로벌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공급, 레가시 연동, 레가시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던 어떤 시스템과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성, 확장성, 안정성 면에서 게임 엔진 대비 되게 우수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업 간에 만드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를 하고 네이버 같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의 고민 중 하나는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급면에도 되게 유리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1억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창업을 하거나 이러면 개발자를 뽑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해당 부분에서 저 파란색 부분이 웹 개발자예요. 그리고 아래 부분이 게임, 빨간 부분이 게임 엔진 개발자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웹 개발자들이 진입도 쉽고 공급도 많고 다양한 기술적 함의나 고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웹의 약점을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웹은 앱처럼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가 안 되죠. 그리고 뭐 홈화면을 일단 끌어놓는 것도 어렵고. 근데 최근에 앱을 웹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PWA나 하이브리드 앱 기술들이고요. 똑같이 이제 그 VR 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소스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능들도 향후로 웹 XR, 뭐 VR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했냐? 웹 XR의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A프레임이고 하나가 모질라 허브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 두 프로젝트를 번역을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빌리버 개발자 센터를 치시면 들어와서 이 문서들을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문서는 저희 문서가 아니라 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영어로 적혀 있던 거를 저희가 번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사실은 한글을 반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그 다큐멘트 시스템 자체가 다국어를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그 중에 A프레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지금 실행 A프레임 사이트를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그냥 웹사이트 같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360도 풀 화면에서 VR로 보여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웹 XR 코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까 그 삼각형이랑 이런 것들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HTML 코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웹 XR을 이용해서 저희는 NFT 경매 플랫폼이나 뭐 이를 연동한 웹 XR 박물관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뭐 NFT를 따로 설명드리면 되게 좀 더 길어질 텐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G마켓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 코인의 어떤 미술품을 사고 파는 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API를 가져다가 저희가 웹 XR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 XR의 장점이 기존의 API와 연동 확장한 개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모질라 허브인데요. 모질라 허브 사이트 가서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상 졸업식이나 웨비나에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벤타 VR이 레즈단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질라 허브도 VR 하고 HMD를 있어요. 썼을 때 진가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제블리는 어떻게 하늘로 제블리는 영상이 나와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그 회사에서 직접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래서 모질라 허브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컨트롤러와 식스 도프를 지원하는 아마도 어떤 공간 이동을 지원하는 풀 몰입법 환경이고 앞서 말씀드린 A프레임이 프론트엔드 쪽에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위에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질라 허브는 또 이제 이런 창작 도구도 제공합니다. 이게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지금 실행을 한 거고요. 유튜브 URL을 긁어다가 컴포넌트에다 붙여서 이렇게 바로 모질라 허브 공간에서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3D 라이브러리들 가져올 수도 있고 튜토리얼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저희 5학년짜리 딸아이가 컴퓨터 박물관 만들어서 학교 숙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 아이뿐만 아니라 보면 뭐 아장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그 미술품 만들었던 아트 만들었던 것들을 만들어서 시연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어떤 컨텐츠 창작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죠. 제 딸아이 표현에 의하면 제프 해터보다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에이프레임과 모질라 허브는 저희 기술을 통해서 향후에 저희는 인프라로 웹 엑셀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하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서버 빌려갖고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각종 모듈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모듈들을 빌려다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서비스를 사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장점은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저희가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듈을 가져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결할 수 있죠. 웹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향후에 가장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한 11월 정도에 지금 현대 퓨처넷하고 현대 메타버스 만드는 구축 진행들을 좀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벤트 플랫폼이 될 텐데 향후에 현대 백화점이니까 커머스 플랫폼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방식은 웹 XR이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엔진에서 할 수 없었던 굉장히 확장 가능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전략을 쓰고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웹 XR과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메타버스는 페이스북,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판이에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은 스킬 자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컨텐츠만 좀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의 의존이 없이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이 오픈소스를 한다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좋은 오픈소스로 바로 꿈을 꾸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모질라 허브의 커뮤니터들과 의사소통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협력 기여를 할 건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한국 개발자들과 함께 페이스북 그룹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 웹엑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돼요. 저희가 생활 코딩처럼 굉장히 좀 쉬운 어떤 그런 그룹 커뮤니티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업이 시작을 했지만 가수로 기업 색깔을 좀 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로 메타버스를 만듭니다. 다들 이제 메타버스를 한다면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되게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생각을 하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면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네, 감사합니다.